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법 오승진입니다. 우리 몸의 기둥이라고 불리는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척추인데요. 이 척추 건강의 중요성, 제가 아마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요추신경이 지나는 통로가 좁아져서 허리 통증은 물론이고요. 다리에 여러 복합적인 신경 증세를 일으키는 증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오늘의 주제,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자, 앞서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박사님의 자세한 강의 들으셨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치료 사례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성태 박사님 모셔볼까요?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오늘은 중장년층에서 많이 듣게 되는 질환이죠. 네.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허리가 아프고 다리에 통증이 오는 증상이 반복되면 많은 분들이 디스크인지 협착증인지 헷갈려 하시던데요. 네. 이 병은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척추관 협착증 말씀 그대로 척추관이 좁아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신경이 척추 안에 있는 신경이 지나는 통로가 척추관인데 이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통틀어서 척추관 협착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디스크가 튀어나온 거와 달리 협착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뼈나 인대가 두터워지고 단단해지며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는 현상이죠. 그래서 50대 이후에 많이 생기고요.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로 저리거나 힘이 빠지는 이러한 증상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의 특징입니다. 네, 허리에서 시작된 문제지만 결국 다리의 문제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단순한 신경 눌림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도 하셨죠. 맞습니다. 네. 서양의학에서는 MRI 같은 영상 검사에서 신경이 눌린 부위만 보지만 한의학에서는 단순히 어디가 눌렸다 보다도 그 원인이 왜 생겼는가 몸 전체의 상태를 함께 살피게 됩니다. 기혈이 부족해서 순환이 잘 안 되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뼈와 관절이 약해진 경우나 또는 과거 병력이나 수술, 수면장애, 전신 피로가 복합적으로 관여하는 질환으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던 사례를 들어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혹시 기억나는 환자분 계실까요? 네,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60대 남성분이었습니다. 허리 협착증으로 인해서 조금만 걷기만 해도 좌측 허벅지에 심한 통증이 오곤 했습니다. 게다가 오른쪽 무릎은 골절로 치료 중이셔서 걷는 것도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분은 뇌출혈 병력, 담낭 제거 수술, 수면장애, 눈의 비문증까지 있었던 분이라 겉보기에는 단순한 허리 질환 같지만 전신 균형이 많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병들이 있으셨고 단순히 허리만 치료해서는 좋아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치료하셨나요? 우선은 요통방 계열의 한약을 먼저 사용해서 통증을 조절하면서 순환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약은 어혈을 제거해주는 약재들이 들어있는데요. 협착증 같은 고질병들은 반드시 어혈을 끼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혈을 제거하지 않으면 후속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어혈을 제거해주는 약을 쓰셨다고 하셨는데 약을 쓰는데도 순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순서대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어혈에 의한 것은 사실은 야간에 증상이 더 심한 게 특징이고요. 어혈은 이제 전에 무슨 수술을 받았거나 타박을 받았을 때 또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혈액에 영향을 미쳤을 때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어혈이 생깁니다. 당연히 어혈을 먼저 있으면 어혈을 먼저 제거해주고 그 순차적으로 치료를 해야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데요. 어혈약을 쓴 이후에는 척추관 협착증에 특화된 약을 처방을 했습니다. 이 약은 어혈성으로 나타나는 부종과 통증을 해결하고 혈류를 소통시켜서 손상된 척추신경을 회복하는 그러한 처방이 되겠습니다. 네, 이 한의학에선 손상된 신경을 회복하는 약도 있다니까 신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치료 결과는 어땠나요? 네, 흔히들 손상된 신경은 회복이 잘 안 된다고 알고 있지만 한의학에는 손상된 신경을 회복해주는 그러한 약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우수한 약재들입니다. 이분이 약을 3제 정도 복용한 후부터는 그렇게 고생하던 허리와 허벅지 통증이 뚜렷하게 줄었고 걷는 것도 한결 편해졌다고 했는데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환자분이 이번 겨울에는 그렇게 자주 하던 감기를 한 번도 안 앓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즉 단순히 허리 협착증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전신 면역과 순환, 그다음에 회복력이 함께 좋아졌던 것입니다. 네, 그 말씀 들으니까 협착증이 단지 허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몸 전체, 네. 네. 이 그래서 회복력이 떨어진 결과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신적인 건강이 좋아지니까 감기도 안 걸렸고 척추관 협착증도 함께 좋아졌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근본 원인을 바로잡는 거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셨는데 정말 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주사나 수술로 통증을 잡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근본 치료를 하거나 재발을 막거나 전신 상태를 회복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 나타나는 협착증은 노화, 면역력 저하, 순환장애, 기혈 부족 등이 복합된 결과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질 개선과 전신 상태를 함께 고려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오늘 박사님 말씀 정말 귀 기울여서 잘 들었는데요. 허리가 아프다고 무조건 수술만을 생각하기보다는요, 몸 전체 신호를 듣고 근본적인 회복을 도와주는 한의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수술이 필요할 때는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수술이라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으로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 단순한 노화의 일환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현재 내 몸의 상태를 제대로 점검해 보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한의원에서 진단을 받아보시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어떠한 몸에 이상 증상이 생겼을 땐 해당 부위와 관련된 병원을 찾게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한의원을 찾아서 몸 전체 상태나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게 보다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도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